영어로 무언가에 집중한다 라는 표현은 pay attention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pay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불한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무언가를 pay, 즉 지불해야 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집중의 과정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이는 비용을 최소로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뇌과학에서 검증된 집중력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방법은 온도 낮추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가끔씩 하품이 나올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하품이 나올 때는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을 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하품이 다른 기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바로 뇌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기능인데요. 자동차가 달릴수록 엔진에 열이 생기듯이 뇌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뇌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뜨거운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쓰듯이 우리도 하품으로 우리의 뇌를 식혀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뇌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품을 할 정도로 뇌가 뜨거워지기 전에 냉각을 먼저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창문을 열어서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온도에서는 오히려 불쾌의 감정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춥지도 않은, 그리고 덥지도 않은 적절히 시원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품이 나오면은 정신력을 탓하시기 전에 주변 온도에 의해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는 아닌가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극적인 요소로부터 물리적인 분리를 하는 것인데요. 왜 요즘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못하고 스터디 카페를 가야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방에 있는 수많은 자극들을 뿌리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쉽게 그것들의 주의가 뺏긴다는 거예요. 최근에 출판된 그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21세기에는 자극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극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뇌가 지속적으로 피로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제대로 집중하기도 전에 이미 값을 다 지불해버려서 집중력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자극적인 쇼츠라든지 카카오톡 알림, SNS를 보는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필요 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쓰면서 집중력 값을 지불해버리면 진짜 필요할 때 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여러 자극으로부터 물리적인 분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이 더럽거나 정리정돈이 잘 돼 있지 않거나 내가 즐길 수 있는 자극들이 많다면 그 주변 환경이 뱀파이어처럼 조금씩 내 에너지를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달달한 것은 적당히 먹기입니다. 다들 시험 치기 전에 그 부모님들이 좀 밥 먹고 가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죠. 머리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두뇌는 신체 무게가 2kg인 주제에 전체의 약 50%의 당을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주려면 당이 필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은 조금 배고픈 상태가 좀 더 높은 인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너무 많이 당을 섭취하면 정서적 불안과 집중력을 해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이 든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산성과 염기성을 맞추려는 몸의 성질에 의해서 생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요. 그러면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와서 산성과 염기성의 평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적당히 당을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존재 활용하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마라톤 선수들로 하여금 트랙을 돌게 하는 재밌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구경꾼을 세워두지 않았고 다른 한 번은 구경꾼들을 두고 선수들이 뛰는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환경은 모두 같았지만 변수는 딱 하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눈치 보는 민족이 우리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지켜보면은 그 결과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학창시절에 반대항 축구를 해도 좋아하는 여자애가 지켜보면은 남자애들은 미친 듯이 뛰거든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스터디 위드 미 이런 식으로 컨텐츠 카메라 켜놓고 공부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집중력을 조금 극대화시켜주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낮잠입니다. 역사적으로 낮잠을 즐긴 위인들이 많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아인슈타인, 에디슨, 처칠, 기타 등등 다들 낮잠을 사랑했었는데요. 왜 낮잠이 생산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UCL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일단 잠을 자게 되면요, 뇌 신경세포 간의 틈새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그 사이로 노폐물들이 끼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씻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노폐물들을 자연스럽게 쌓아가는데요, 이 노폐물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잠을 오랫동안 안 자면은 슬슬 멍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뇌의 노폐물들이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잠을 잠깐씩 자주면 뇌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낮잠은 30분 이상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0분을 넘어가면은 렘 수면 단계 2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깊은 잠을 자게 되면요, 밤에 잠자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면의 리듬이 무너지면서 밤에 계속 늦게 잠을 자게 되고 오히려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자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노력과 보상을 확실하게 분리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때문인데요, 이 도파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한 6개, 7개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무언가를 집중한다는 것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부를 할 때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했었던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으로써 우리 뇌의 도파민의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공부로 치면은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공부 시간을 50분으로 세팅하시고요, 보상 시간은 10분으로 세팅을 하세요. 50분의 시간 동안은 미친 듯이 공부만 하겠다고 내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이렇게 세팅을 해도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딴짓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시작될 때 본인에게 속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 남았으니까 딴짓은 그때 몰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딴짓을 한번 하면 멈출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멈추는 시간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9분 59초까지만 딴짓 미친 듯이 하시고 10분부터는 다시 공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네, 이상 뇌과학에서 말하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